엘리제의 여왕 가수 이미자 씨가요 마지막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66년이나 됐네요. 가수 생활에 담긴 이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곡이죠. 동백아가씨 무대 먼저 잠시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우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자, 자세한 이야기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 노래 이제 동백아가씨잖아요. 저 인기가 그러니까 이미자 우리 선생님이 데뷔할 당시에는 아주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가 있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동백아가씨 인기가. 그러니까 이미자 씨가 1964년에 저 그 을지로에서 서울 그 충무로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녹음실에서 네. 만삭의 몸으로.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세숫대에 물 담아서 이렇게 발 담근 상태에서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녹음을 해서 세상에 내놨는데 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레코드가 얼마나 많이 판매됐는지가 집계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아직도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막 10만 장설, 20만 장설, 100만 장설, 200만 장설까지 있습니다. 네. 그때 기준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판매가 많이 됐다는 것이고 라디오 가요 차트에서도 수십 주 동안 연이어 1위를 하고 그야말로 국민 히트곡이 되면서 예. 이때 이래로 이미자 씨가 엘레지의 여왕, 슬픈 노래의 여왕 그리고 한국인을 대표하는 목소리 이렇게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외색 시비로 금지곡으로 지정된 순환도 겪었다 그러는데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동백아가씨가 외색이라고 해서 또 금지곡이 됐었고 또 이미자 씨의 다른 노래들도 뭐 일본 풍이니 뭐 비탄조니 또 무슨 심지어 일본 노래 표절했다는 누명까지 씌워서 금지곡이 됐었는데 그게 다 해프닝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대중가요에 대한 편견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대중가요를 뭐 저질이다, 막 퇴폐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더하기 또 트로트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트로트가 자꾸 일본에서 들어온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트로트는 일본 음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서구 문화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음악이 일본에서 동양화가 된 건데 그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국의 민요 같은 거랑 결합해서 한국화, 한국 토착화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전통가요가 맞는데 자꾸 이거를 일본 거라고 잘못 인식을 하면서 금지곡으로까지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라마 주제곡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울린 이미자 씨의 또 다른 히트곡 여러도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하는 노래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통가요의 살아있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 우리 현대사의 구비마다 예.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줬던 노래고 그러한 목소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60년대 초반에 이제 서양식 음악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패티김 씨라든가 최준 씨라든가 이러한 서양풍의 노래들이 인기를 끌 때 네. 그때 임자 씨가 64년에 동백아가씨를 히트시키면서 트로트 전통 음악을 부흥시킨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전통가요가 이제 주류 음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됐고 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주류 시스템에서 뭐 금지를 시키고 뭐 저질이다 이랬어도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미자 씨 노래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분들도 항상 이미자 씨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자 씨가 그 베트남전에 위문 공연 갔을 때 국군 장병들이 다 뭐 올싸안고 막 울고 불고 또 파독 광부 간호사 위문 공연 갔을 때도 광부분들 간호사분들 다 울고 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자 씨도 비록 사회에서 뭐 저질한 소리는 듣지만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긍심을 느낀다 라고 하면서 오랜 세월 트로트를 지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요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미자 씨의 고별 무대 66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남다르고 또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66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는
공연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의미가 크고 또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예. 세종문화회관이거든요. 여기 공연하는 데가. 아. 세종문화회관이 옛날에 우리나라 고급 예술의 어떤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중 가수들이 공연을 거기서 못했는데 이미자 씨가 89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려고 했을 때 예. 공연 거부를 당했거든요. 트로트 뭐 저질이다 막 이래가지고 예. 결국 공연해서 대중 가수상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공연한 기록을 세웠는데 요번에 마지막 공연을 딱 그 장소에서 하면서 요번에는 공연 거부를 당한 게 아니라 네네.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이미자 씨한테 공연 좀 여기서 해주십사 작년부터 세 번째 요청을 한 끝에 삼고 초려 끝에 요번에 성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자 씨가 이제 수십 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는 세종문화회관이 삼고 초려를 모시는 가수가 됐다. 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별 무대에 앞서서 이미자 씨는 은퇴에 대한 생각을 직접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 말은, 이 단어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노래가 할 수 없을 때에 조용히 그냥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은퇴라는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전통 가요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마련해서 그렇다면 나는 이 공연으로 마무리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겠구나. 자, 이미자 씨는 이제 노래를 그만둬도 이제 모든 활동을 끝내고 은퇴는 아니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방송 출연에 대한 가능성 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자 씨가 은퇴는 아니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공연이나 레코드 취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독 공연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방송 출연이라든가 단발성, 이벤트성 그러한 활동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